자, 이제 맛있는 바비큐가 완성됩니다. 와, 짜잔! 맛있겠다. 어때? 아빠, 빨리 먹어요. 그래.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아빠 최고. 고맙구나. 야, 야. 우와, 잠자리다. 아빠, 나 잠자리 잡았어요. 지난번에 잡은 잠자리랑 색깔이 달라요. 잠자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렇군요. 잠자리야, 잘 가. 다음에 또 만나자. 아빠, 여기 정말 좋은 곳 같아요. 그래, 경치가 참 좋지. 공기도 좋고. 아빠랑 맨날 이렇게 캠핑 오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 아빠도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살고 싶구나.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된단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람을 함께 만나보면 좋겠구나. 옛날 조선시대에는 김수중이라는 반듯한 청년이 있었단다. 인자무적, 어진자는 적이 없으니. 형님! 어? 아, 누구? 저희가 왔습니다. 아, 아우들 왔는가? 김수중에게는 수항과 수흥이라는 이름의 남동생들이 있었지. 오늘도 이 나무 아래에서 글 공부 중이시군요. 푸르른 나무와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아져서 글 공부가 절로 된다네. 글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번 과거 시험에 철석 붙으시려나 봅니다. 아니요, 철석 붙으시겠어요. 형님, 시험 보기 전에 이 호박엿을 먹으면 시험에 쫙 하고 붙는다더군요. 형님,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하십시오. 고맙구나, 내 아우들.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로구나. 삼형제는 모두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단다. 그중 첫 번째로 김수중이 생원시에 도전을 했지. 27의 시험에 합격한 그는 나란 일을 하게 됐단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도 차례로 시험에 합격했지. 다들 관직에 몸담게 되었구나. 장하다, 내 아우들. 저희는 형님이 가시는 길만 잘 따라갔을 뿐입니다. 형님께서 워낙 글 공부를 좋아하시니 저희도 좋아하게 된 것이죠. 형님께서 풍류를 좋아하셨다면 저희도 풍류를 좋아했을 겁니다. 아, 그런가? 삼형제는 인품, 학식 모든 면에서 비슷했단다. 하지만 관직에 오른 이후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해야 했지. 영감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다 저 사람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무슨 소리야? 먼저 훔치자고 한 게 누군데 그래?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지? 현감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자가 저를 이용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김수중은 어진 현감이었단다. 반성할 줄도 모르는 파렴치한들이로구나. 이런 악질범으로 분류하여 무서운 감옥에 가두거라. 그리고 매우 엄한 현감이기도 했지. 현감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희들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그 거짓말이다. 누구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네. 올곧은 성품을 가진 김수중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은 인물이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오명이요. 궁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단다.
현감 김수증을 내직에 임명한다. 이것은 어명이니 당장 한양길에 오르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방에서 민심을 돌보던 김수중은 내직으로 발령받아 한양으로 올라가게 됐지. 그리고 오랜만에 두 아우와 만나게 됐단다. 형님인가 다시 한양에서 만나니 너무도 기쁩니다. 이제 형님이 한양에서 살게 되었으니 매일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함께 담소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내 소원이 있다면 아우님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에서 차 한잔 나누는 걸세. 김수중은 항상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단다. 어명이요. 내직 중인 김수중을 평양 한감으로 임명한다. 지금 당장 길을 떠나시오. 바로 지금이요? 왜? 실수? 그럴 리가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들은 조선 최고 관직인 영의정을 지낼 정도로 출세했지만 벼슬에 큰 뜻이 없던 김수중은 내직과 지방직을 오가며 자유자적하는 삶을 살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단다. 아니, 이럴 수가. 김수중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 세상에, 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평강 현감으로 부임한 김수중은 춘천을 거쳐 평강으로 이동해 가던 중 화천에서 아름다운 계곡을 보게 됐단다. 반짝이는 물 위에 꽃이 만발해 있으니 세상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절경이로구나. 봄이라 그런가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들 위로 예쁜 꽃들이 피어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졌지. 이런 절경 속에 파묻혀 살면 좋으련만. 경치에 취해서 길을 걷고 있던 그때 또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단다. 구름에 걸린 옥봉우리가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 같구나. 반짝이는 돌다리를 건너 하늘과 맞닿은 옥봉우리 속으로 들어가 보니 신비한 풍경이 펼쳐졌지. 눈앞에 펼쳐지는 녹색이 하늘빛인가 물빛인가 마치 신선이 논이는 곳처럼 신비롭구나. 혹시 이곳이 무릉도원이란 말인가? 오묘한 분위기에 취해 있던 그때였지. 어디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단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랴! 아이고고, 혹시 산이 무너지려는 건 아니겠죠? 아이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피해요 어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에 김수증은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랴! 지금까지 들렸던 큰 소리는 바로 이 시원하게 흐르는 물줄기 소리였지. 시원한 물소리도 아름다운 곳이구나. 감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또 다른 절경이 펼쳐졌단다. 하늘과 땅에 떠 있는 두 개의 달이라. 밤이 되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청풍명월,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꼬. 바람결에 전해지는 숲내음이 나를 더 설레게 하는구나. 평소 자연을 벗삼아 살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평강 현감으로 부임한 김수중은 공무직을 수행해야 했지. 무슨 일이요? 이번 단오제에는 양갓집 교수들과 토령들을 초대해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행사를 열어볼까 합니다. 그거 좋겠군요. 현감나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누구신가? 손님은 바로 당대 최고 시인이자 학자였던 송시열 선생이었단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대감께서도 보셨음 놀라셨을 것입니다. 우연히 그런 좋은 곳을 발견했다니 현감이 큰 덕을 쌓으셨나 봅니다. 그런 건가요? 하하하하. 언젠가 대감과 함께 그곳을 유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어서 오면 좋겠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매일같이 그곳 풍경을 이야기할꼬. 종종 그곳에서 유람을 하곤 했던 김수중은 친한 사람들과 함께 그곳의 경치를 즐기곤 했지. 형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지상 낙원인 것 같군요. 최고의 절경이네요. 금강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네. 언젠가 관직을 벗고 나면 이곳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가족들 모두 함께 모여 살도록 하는 게 내 마지막 꿈일세. 김수중은 언젠가 꿈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단다. 그런데 몇 년 후 나라의 큰 세력 싸움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문신들이 유배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 그로 인해 최고 문신이었던 송시열과 김수중의 동생들이 유배되고 말았단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했건만 왜 나라는 그들을 외면한단 말인가? 애통하도다. 다 부질없다. 이제부터는 은거하는 삶을 택하리라. 당시 성천 부사로 재직 중이던 김수중은 벼슬을 내려놓고 화천으로 향했지. 그리고 그곳을 찾아 마음을 달래고 있었단다. 마음이 이리도 편안해지다니. 이곳이 바로 마음의 고향이구나. 고향을 떠나서 어찌 잘 살 수 있겠어요. 누구시오? 놀라셨다면 미안해요. 그녀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신녀였단다. 아이고, 신녀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네? 어떤 것인지요? 당신의 꿈을 이룰 때가 왔어요. 이곳을 당신의 터로 만드는 걸 허락할게요.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응원할게요. 신녀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녀의 도움으로 김수중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단다. 그래, 이곳에 이름부터 지어야지. 아름다운 9개의 협곡을 가진 이곳을 고군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래, 이곳에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 그날 이후 김수중은 고군에 들어와 집을 짓기 시작해 7칸의 집을 완성했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오게 됐단다. 하늘 천 땅지. 하늘 천 땅지. 그리고 김수중은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단다. 훈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 녀석아, 이제 막 글 공부를 시작했지 않느냐? 그래도요, 잠시 계곡에 발을 담가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래,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공부를 해보자꾸나. 풍경을 가장 잘 그린 사람에게는 꿀떡 선물이 있으니 열심히 해야 한다. 네. 녀석들 귀엽군요. 저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화폭에 담을 수 있다니. 네, 협곡으로부터 시작되는 9구비는 저마다의 절경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이곳을 고군구곡이라 부릅니다. 고군구곡이요. 허허허, 이름 또한 참 아름답군요. 선생께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요? 조선 최고의 화가인 조세걸 선생 아니십니까? 선생만이 이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중은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조세걸에게 그림을 요청했고 고군구곡도를 완성했단다. 덕분에 우리는 고군구곡의 당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지. 고군구곡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하는 김수중의 열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단다. 친애하는 송시열 선생께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최고 문신인 송시열에게 편지를 써서 고군 정사에 대한 기문을 요청했지. 그리고 고군 정사기가 완성됐단다. 덕분에 우리도 고군 정사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김수중은 고군 구곡에서 남은 인생을 보냈단다. 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 네. 아빠, 우리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그럼 해야 하는 일을 모두 하고 난 후에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단다. 우와, 신난다. 아빠, 꼭이에요. 약속. 약속? 사람은 자연에서 에너지를 받고 활력을 찾을 수 있단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자연 속에서 휴식을 한다면 크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구나. 오늘 이야기에 나온 고군 구곡은 강원도 화천에 위치해 있단다. 제1곡 방화계로 시작해서 청옥협, 신여협, 대군담, 명옥례, 와룡담, 명월계, 융의연, 첩석대까지 모두 9개의 아름다운 협곡을 간직하고 있지. 구비마다 풍경이 다른 것은 물론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궁금하구나. 자, 그렇다면 이번 주말엔 고군 구곡의 절경을 감상하러 가볼까?